저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실 실장 정혜원이라고 하고요. 여성 인권이나 여성 폭력 관련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1인 가구는 한 700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 한 150만 명 정도의 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비율로 보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33.4% 정도,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가 29.2%,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인 거죠. 이제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는 한 45.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년층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편이고요. 한 42.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30.5%, 그리고 중장년 여성 1인 가구가 26.6% 정도 됩니다. 남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77.2%, 근데 여성은 55.4%밖에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21.8%나 되는 거죠. 일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성 1인 가구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임금일 것 같아요, 소득. 이제 단순하게 돈을 번다라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임금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 지배하잖아요. 주거, 건강, 여가라는 것까지 다 지배하는 그 임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100만 원 미만 이제 버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8.7%였어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 24.1%. 여성 1인 가구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죠. 불안한 형태의 소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화폐적인 빈곤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화폐적인 빈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핍이나 배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빈곤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것들인 거거든요. 다차원적인 빈곤이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애과정 안에서 축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축적된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화폐적 빈곤이라는 걸로 딱 나타나는 거죠. 노년 여성 1인 가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런 화폐적 빈곤.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곤에 대한 불안이 되게 높아요. 내 미래에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노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시기죠. 청년 이제 1인 가구의 빈곤은 다양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 싼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싼 집을 찾다 보면 내 직장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면 오가는데 벌써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적인 빈곤도 일어날 수도 있고, 혼자 산다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뭐 야근을 권유한다던가 다양한 고용상에 있어서의 어떤 배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던가 주거라던가 사회적 관계에서 빈곤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성폭력 정책, 대체 이렇게 얘기할 때 여성폭력을 줄이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 범죄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어떤 정책일 수 있다. 공간의 영역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적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적 영역이 있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연결하는 경계 공간이 있어요. 뭐 CCTV나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적 영역에 대한 이제 정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점이 많은 거죠. 33.1%나 골목길 안전 시설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공적 영역에서의 범죄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 그 사적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이에요. 주거 침입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적 공간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높거든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어디냐면 경계 공간이죠.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는 거라든가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 침입이 용이한 위치, 공공의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덜 들어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죠.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거죠.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동생 옷을 가져다가 그걸 빨아갖고 항상 베란다에 빨래 거는 데 있잖아요. 그때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남성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안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는 범죄에 너 당할까봐 겁났던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혼자 사는 게 뭐가 무섭냐고, 뭐가 불안하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불안해야 하고 남자 사람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도대체 이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결국 사회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다양한 가족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이고, 그리고 이 1인 가구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집을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여성들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경비원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안전장치가 좀이라도 있으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는 어떤 세금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나 과연 그런 보편적인 정책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정책으로서의 어떤 여성 1인 가구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가장 커다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화폐적인 부분들이고, 일자리를 구했을 때 그 노동 환경이 어떠냐라는 것들도 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0대, 5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세대잖아요. 중장년 여성 대상 재무 설계 교육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에 맞는 그런 공공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노인 여성 1인 가구는 이웃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는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노케어의 같은 어떤 공동생활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도전이다. 과거에 가졌던 핵가족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가족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좀 더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겼고, 이런 1인 가구랑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제도, 유형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